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예각과 둔각을 떠올리며 수학 익힘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26쪽을 펼쳐주세요. 아직 수학 익힘책을 해결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 익힘책 26쪽부터 27쪽을 해결한 후 영상을 마저 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각을 보고 예각, 둔각 중 어느 것인지 네모 안에 써 넣으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볼까요? 예각이란 무엇인가요? 네, 예각이란 영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의미합니다. 둔각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둔각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말합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이 각은 어떤 각인가요? 맞습니다. 이 각은 영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으므로 예각입니다. 이 각은 어떤가요? 이 각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므로 둔각이 되겠죠? 이 각도 직각보다 크니 둔각이고요. 이 각은 직각보다 작으니 예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각은 어떤 각인가요? 네, 이 각은 영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으므로 예각입니다. 2번, 주어진 각을 예각, 직각, 둔각으로 분류하여 기호를 써보세요. 9개의 각을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해 봅시다. 먼저, 가는 어떤 각인가요? 네, 가는 예각입니다. 나도 직각보다 작으므로 예각이네요. 다는 어떤가요? 다는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므로 둔각입니다. 직각보다 작은 라는 예각, 직각보다 큰 마는 둔각이겠죠? 바는 어떤가요? 잘 모르겠나요? 그럼 각도기로 한번 재어봅시다. 각도기의 중심을 각의 꼭지점에, 각도기의 밑금을 각의 한 변에 맞추어 놓습니다. 바의 각도는 몇 도인가요? 네, 바는 90도입니다. 그래서 바는 직각입니다. 사도 살펴볼까요? 사는 어떤 각인가요? 맞아요. 사는 둔각입니다. 아는 직각보다 작으므로 예각입니다. 마지막, 자는 어떤 각인가요? 네, 이렇게 각도기로 재어보면 자는 90도이므로 직각입니다. 따라서 표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신이 적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성분을 이용하여 예각과 둔각을 그려보세요. 예각부터 그려보도록 합시다. 예각은 영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선생님과 다른 모양의 각을 그렸더라도 영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다면 모두 맞습니다. 다음으로 둔각을 그려봅시다. 둔각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입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예처럼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그렸다면 모두 맞습니다. 4번,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표시된 부분에 각이 예각이면 예, 직각이면 직, 둔각이면 둔이라고 동그라미 안에 써 넣으세요. 가장 왼쪽에 있는 각부터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각은 어떤 각인가요? 네, 이 각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므로 둔각입니다. 이 각은 직각보다 작으므로 예각이겠죠? 이 각은 어떤가요? 어떤 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도기로 재어볼까요? 이 각은 90도네요. 따라서 이 각은 직각입니다. 이번에는 영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으니 예각이네요. 이 각은 어떤 각인가요? 직각보다 큰 각이니 둔각이 되겠죠? 마지막 각을 살펴볼까요? 이 각은 어떤 각일까요? 맞아요. 이 각은 90도인 직각이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모두 맞게 적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시각에 맞게 시계바늘을 그리고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예각, 직각, 둔각 중 어느 것인지 네모안에 써 넣으세요. 먼저 시계바늘을 그려볼까요? 긴 바늘과 짧은 바늘에 주의해서 시각을 나타내어 봅시다. 그럼 이제 각을 살펴볼까요? 3시의 시계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은 이 각입니다. 이 각은 어떤 각인가요? 네, 직각입니다. 4시 30분에 시계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은 직각보다 작은 예각입니다. 1시 30분에 시계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은 어떤 각인가요? 맞습니다. 둔각입니다. 선생님의 답과 자신의 답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수학 익힘책 26쪽부터 27쪽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영상을 다시 보며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